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던 이조참판 이경준 대감의 댁은 불과 1년 새에 그 빛을 잃고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대쪽 같은 성품으로 이름 높던 이 대감은 교활한 정적인 최 판서의 모함에 빠져 하루아침에 관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지요.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시절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손님들도 거짓말처럼 뚝 끊겼고 북적이던 하인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 텅 빈 집에는 찬바람만 오갔습니다. 한때는 정원 가득 피어난 난초의 향이 담장을 넘던 곳이었건만 이제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이 그 옛날의 영화를 무색게 만들었지요. 이 대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술로 세월을 놨거나 이미 수백 번은 더 읽었을 책장만 하염없이 넘기며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이 독이 되어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저 삭히기만 하니 얼굴에는 그늘이 깊게 패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대감, 이리 속만 끓이시면 옥체만 상할 뿐입니다. 무엇이라도 좀 드셔요. 안채의 마님인 정경부인 윤씨가 헬쑥해진 얼굴로 소반을 들여올 때마다 이 대감은 손을 내젓기 일쑤였습니다. 됐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가. 내일이 누워 천수를 누리느니 차라리 사약을 받는 편이 낫겠네. 원래도 무뚝뚝한 성품이었지만 파직 이후 대감의 마른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져 부인의 가슴을 찌르곤 했습니다. 고운 손으로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마님은 이제 몇 안 남은 하인들을 거두고 기울어가는 살림을 꾸리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있었지요. 그런 부인의 고생을 모를 리 없는 대감이었지만 무너진 자존심과 분노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밖에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삭막한 대감 댁에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댁의 여종인 연희였지요. 연희는 난리통에 부모를 잃고 갓난아기 때부터 이 댁에서 자라 대감과 마님을 친부모처럼 여기며 따랐습니다. 20해를 넘게 이 집에 밥을 먹고 자란 연희는 집안이 몰락했음에도 떠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2배, 3배로 몸을 놀리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행동이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 눈에는 늘 깊은 충심과 염려가 담겨 있었지요.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늦은 밤 마님의 어깨를 주무르며 시름을 덜어드리는 것이 연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잠을 설치던 연희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장독대 뒤뜰에 서 있었는데 수십 년은 족히 되었을 늙은 감나무 밑둥에서부터 시커먼 물이 꿀렁이며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이내 땅을 무르게 하더니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감나무 옆의 땅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어머나! 꿈속에서 놀라 소리를 지르다 잠에서 깬 연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이었지만 꿈이 하도 생생하여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저 개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했기 때문이지요. 날이 밝자마자 연희는 마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자리에서 밤새 꾼 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마님, 송과하오나 간밤에 쇳내가 꾼 꿈자리가 하도 비숭숭하여 아뢰옵니다. 꿈이라니. 무슨 꿈을 꾸었기에 이리 아침부터 부산을 떠느냐. 마님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늘 성실한 연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연희가 꿈 내용을 소상히 아뢰자 마님은 옅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허허. 별꿈을 다 꾸었구나. 집안이 어수선하니 내 마음도 편치 않아 꾼 흉몽이겠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하오나 마님, 꿈이 하도 생생하여. 연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자 마님은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알았다.
그리 마음이 쓰인다면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장독대에 한번 가보아라. 내 눈으로 보고 아무 일 없음을 확인하면 그 찜찜한 마음도 가실 게다. 마님은 연희의 마음을 달래주려 한 말이었지만 연희는 그 말씀이라도 감지덕지하여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허들의 시를 마친 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장독대 뒤뜰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는 꿈에 나온 늙은 감나무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꿈에서 본 감나무 밑둥으로 다가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요. 역시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게로구나. 연희가 멋쩍게 웃으며 돌아서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나무 바로 옆 땅바닥에 놓인 돌멩이 하나가 미세하게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연희가 그 주변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축축한 흙 속에서 작은 옹기 조각이 드러났고 그 틈새로 물이 새액 소리를 내며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둔 낡은 수도관이 사가 금이 갔던 것입니다. 만약 연희가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님이 이를 무시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새어나온 물은 땅을 약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머지않아 집안이 내려앉아 그 위에 무거운 장독들이 모두 깨지고 말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1년 내내 먹을 장까지 잃었다면 그야말로 큰 낭패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님은 연희를 불러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큰 손실을 막았구나. 참으로 기특하다. 내 꿈이 우리 집을 도운 게야. 연희는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대감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그저 집안의 작은 소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심어졌지요. 자신의 꿈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요. 이 대감 댁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대감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한편 이 대감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 판서는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대감의 목에 마지막 칼을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경준 그놈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대감, 이미 날개 꺾인 새가 어찌 다시 날아오르겠습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옵소서. 모르는 소리. 그놈의 강직한 성품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 조정에 남아있다. 언제고 복권의 기회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내 목을 치러들 위이냐.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최 판서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대감에게 역모라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를 씌워 그 가문 전체를 멸문시킬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음모가 무르익어 가던 어느 늦가을 밤, 연희는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길하고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비바람이 몰아치는 대감의 사랑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틈으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렁이는 사람의 허벅지만큼이나 굵었고 비에 젖은 비늘은 등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섬뜩한 빛을 발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구렁이는 이내 대감의 서재로 들어가 대감이 평생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온 용문의 벼루 위로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길고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벼루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단단한 벼루가 마치 두부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며 시뻘건 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재는 순식간에 비릿한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구렁이는 피범벅이 된 고개를 돌려 연희를 향해 섬뜩한 눈을 빛냈습니다. 으악!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꿈에서처럼 거센 바람이 불며 창호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몽이 아니었습니다. 구렁이는 분명 음흉한 누군가를, 벼루는 대감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피는 끔찍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연희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이 사실을 대감께 알려야 한다는 충심과 미천한 계집종의 헛소리라며 호된 꾸지람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싸웠습니다. 아니야. 장독대 때도 내 꿈이 맞았어. 이번에도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대감마님께 알려드려야 해. 며칠을 알아누워 헬쑥해진 연희는 마침내 죽을 용기를 내어 대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여느 때처럼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연희가 문지방을 넘으며 엎드리자 이 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웬 소란이냐? 내년이 여길 어디라고 함부로 드나드는 게야. 송구하오나 부디 제 말씀을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대감마님의 신상에 관한 일이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밤에 꾼 흉몽에 대해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구렁이 이야기, 벼루가 피로 변한 이야기까지. 연희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이 대감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연희가 말을 마치자 이 대감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지금 누구를 능멸하는 게냐? 가뜩이나 시국이 흉흉하여 내 신세가 처량한데 천한 계집의 흉몽 따위로 나를 겁박하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대감의 호통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불길한 말을 들었다는 깊은 모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이 아니오라 부디 한 번만 더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난번 장독대의 일도. 그 입 다물라. 어디서 미신 따위를 입에 담아 집안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려 하는 게냐? 한 번만 더 그 따위 허튼 소리를 짓거리면 내년의 종아리를 부러뜨릴 것이다. 썩 나가! 연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꾸지람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충심이 조금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연희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서재에서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마침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님과 마주쳤지요. 마님은 눈물범벅이 된 연희의 얼굴을 보고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여운 것 대감께서 지금 심기가 편치 않으시니 너무 서운케 생각지 말거라. 마님의 위로에도 연희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집의 허튼 꿈으로 치부되기에는 꿈속 구렁이의 그 섬뜩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그날 이후 밤마다 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대감 댁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지요. 연희가 대감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난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밤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음모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요. 그는 왕에게 올릴 상소문까지 미리 작성해 둔 채 연모의 증거가 될 거짓 서찰을 이 대감의 집에 숨겨둘 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을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준 서찰을 이경준 그놈의 서재에 있는 용문이 벼루 밑에 숨겨두어라. 그 벼루는 그놈의 가보이자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라 누구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할 게다. 알겠느냐? 예, 대감. 염려 놓으시옵소서. 최 판서는 자신의 신복 자객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자객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담을 넘어 이 대감 댁으로 숨어들었지요.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자객은 한 점의 소리도 없이 이 대감의 서재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벼루를 찾아내 그 밑바닥에 교묘하게 홈을 파고 최 판서가 건넨 밀서를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자객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서재에는 오직 묵직한 죽음의 기운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악몽과 불안감에 심장이 내내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쐴 겸 안채 마루에 나온 연희는 무심코 대감의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랑채의 지붕 위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잘못 본 것인가? 연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뿐이었지요. 하지만 연희의 심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뇌리에서는 꿈속의 장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구렁이, 벼루, 피 그리고 방금 전에 저 그림자.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쾅 소리를 내며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구렁이는 바로 자객이었어. 대감마님의 벼루에 무언가 끔찍한 것을 숨겨두고 간 것이야. 그것이 바로 피를 부를 재앙의 씨앗인 게다. 모든 것을 깨달은 연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당장 대감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불호령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한밤중에 대감의 침소에 드는 것은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대감과 마님, 그리고 이 댁 전체의 운명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신발도 꿰어 신는 둥 마는 둥, 미친 사람처럼 대감의 침소가 있는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작은 주먹으로 문을 쿵쿵쿵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안에서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신경질적인 대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웬 소란이냐? 이 밤중에 어느 안전이라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은 줄 아오나 지금 당장 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발 문 한 번만 열어주시옵소서. 연희의 목소리는 울음과 절박함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처절함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대감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연희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내 인연, 기어이 미친 개로구나. 이 야심한 시각에 사내의 침소에 뛰어들어? 이 대감이 분노하여 손을 치켜들려던 순간 연희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당장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허나 그 전에 부디 서재의 벼루 밑을 한 번만 살펴보시옵소서. 제 꿈이 맞다면 대감마님과 이 댁을 통째로 삼킬 거대한 구렁이가 바로 그곳에 끔찍한 독을 숨겨두고 갔을 것입니다. 제발 제 마지막 간언을 믿어주시옵소서. 연희는 이마가 깨어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꿈 이야기를 하는 미친 계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주군의 목숨을 구하려는 충신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 어린 충심에 압도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의 뇌리에는 잊고 있던 장독대 사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외면했던 저 어린 여종의 한결같은 충심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에서 함께 깨어난 마님 또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감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대감 아무래도 연희의 말을 한 번만 믿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 아니겠사옵니까? 부인의 말과 연희의 처절한 모습에 이 대감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다. 허나 만약 내 말이 한치라도 거짓이라면 내일 아침 내년은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거라.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
세 사람은 떨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운명의 장소인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며 금방이라도 무언가 튀어나올 듯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이 대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평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아껴온 용문의 벼루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묵직한 벼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을 살폈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감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함께 촛불을 비추던 연희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저기 홈이 파여 있습니다. 연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벼루 밑에 나무 책상 표면에 아주 교묘하게 파인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급히 서랍에서 작은 칼을 꺼내 그 홈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기름 종이에 고이 쌓인 작은 서찰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님은 저도 모르게 아 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고 연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쳐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서찰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대감이 변방의 장수와 짜고 역모를 꾀한다는 내용이 마치 이 대감의 필체를 흉내낸 듯 적나라하게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연희의 간언이 없었다면 내일 아침 최 판서의 고발로 들이닥친 의금부 나졸들에게 이 서찰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대감은 변명 한마디 못해보고 역모죄인으로 끌려가 참형을 당하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겠지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판서, 이 간악한 놈. 이 대감의 입에서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서찰을 든 채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의심이 아닌 깊은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나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대감의 그 한마디에 연희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간의 서름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충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이 대감은 이내 예전의 총명하고 냉철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계책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그는 즉시 자신을 따르던 예부하 중 가장 신임하는 이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이 서찰을 가지고 즉시 대전으로 달려가게. 허나 임금님을 뵙기 전에 먼저 도승지를 만나 이 모든 정황을 소상히 아뢰고 최 판서가 나를 고변하는 상소를 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자로 제출해야 하네. 이는 최 판서의 역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절호의 기회일세. 이 대감의 지시는 치밀했습니다. 날이 밝자 아니나 다를까 최 판서는 의기양양하게 입궐하여 이 대감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그의 말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요. 그러나 임금이 의금부를 보내기도 전에 이 대감의 사람이 나타나 모든 진실을 고하고 문제의 서찰을 증거로 올렸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신을 역모로 몰아넣으려 한 최 판서의 간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임금은 크게 노하여 최 판서를 하옥시키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으며 그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삼족을 멸하는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권선징악, 사필귀정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누명을 벗은 이 대감은 이전보다 더 높은 관직에 복직되었고 임금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대감댁은 예전의 영화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되었지요. 집안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고 대감과 마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 대감과 마님은 연희를 안채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연희를 자신들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여기 있는 연희는 더 이상 이 집의 종이 아니다. 쓰러져 가던 우리 가문을 온몸으로 일으켜 세운 이 집의 은인이다. 대감의 말이 끝나자 마님은 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촛불에 태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희의 이름이 적힌 종 문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 연희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닌 자유로운 양민의 신분이 된 것이지요. 연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자 이 대감이 자애로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종 연희가 아니라 나의 수양딸 이연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혼처를 찾아주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의 충심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일 게다. 그 후 연희는 대감의 수양딸이 되어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미천한 여종의 충심 어린 마음이 예지몽이라는 신비한 힘을 빌려 결국에는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쓰러져 가던 가문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 참으로 가슴 벅차지 않으신지요? 이는 그저 예시이야기일 뿐이겠지만 어쩌면 하늘은 가장 순수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을 빌려 미래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